7월 3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나스닥 S&P 500도 상승 출발을 했죠.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제 또 반도체 섹터들의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좀 부진이 이어졌다. 다만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낙폭이 꽤나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락 종목들은 뭐 다우, S&P 500은 상승 종목들로 마감했고, 나스닥 10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했었던 6월 비노 부문 고용지표 예상치가 114만 명이었는데 57만 명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수치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단기적인 이제 서비스직 요쪽으로 좀 고용이 많이 늘어난 거고, 이제 8월달 연휴를 또 앞두고 고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용이 꺾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어느 국가가 고용이 떨어지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4에서 4.6%까지 올라갔던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자리 잡혀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장 초반을 출발했지만은 결국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을 같이 끌어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은 얘가 떨어지면은 어디가 올라갑니까? 제약바이오, 파이낸셜, 요쪽으로 소비재, 월마트, 코스코, 코카콜라 이런 쪽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한번 떨어지면 같이 쫙 떨어져 버린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휴장이긴 하지만은 이번 주 S&P 종목의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하락이 1%입니다. 1%. 우리나라는 9%거든요. 어제 코스피 마이너스 낙폭이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그 S&P 500은 1% 마이너스. 왜? 얘들은 순환매가 돌아요. 자, S&P 500 종목들 이 섹터별로 보시면은 여전히 그래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인포메이션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비중이 30%대 높긴 하지만은 뭐 유틸리티, 네, 헬스케어,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쪽도 있고요. 여러분들, 파이낸셜, 그러니까 수급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얘가 좀 조정이 나오면은 이 수급들이 다른 데로 이게 파생돼서 분산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적으로 압도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욕을 하지만은,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승인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뉴욕 증시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이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글로벌입니다. 다 미국이야. 웬만해서는 미국. 네, 다 미국이죠. 네, 미국. 정말.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 우리 SK에서 많이 밀렸네요. 시가총액 순위가. 네, 이렇게 상위에 두 개가 있는 게 정말 기적이긴 한데, 참, 이 국적이 만약에 미국이었으면은, 저는 이거 2배 봅니다. 2배. 최소 얘들. 최소 2배. 아무튼 그렇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양한선물은 장 초반에 거의 뭐 4%까지 올라갔다가 또 막 3%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살짝 반등하면서 현재 1.7%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SAT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9% 마감을 했고요. 오늘 환율은 살짝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전망이 너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AI 버브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지금 비관론이 사라질 때가 진짜 과일인데, 지금 여러분, 저는 이 거품이라면서 이렇게 많은 비관론자가 있는 이 거품 버블은 처음 봐. 처음 보고.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반도체 정점론에서 반박하게 되면서, 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역대급 수급난이 나올 것이다. 물론 정점 2027년도긴 해요. 7년도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올해가 아직 반이나 남아 있고, 내년까지는 계속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현재 하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형주가 올해 하반기에 소형주 대형주의 아웃퍼폼 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머이니안 CEO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3차례 금리 인상 하더라도 침체는 없을 것이다.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세 차례 금리 인상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AI 하드웨어주의 급등이 빅테크의 약세가 되었고 이게 닷컴 버블의 직전과 유사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 좀 반박을 드리자면은 닷컴 버블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인공지능을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곡선을 보고 있는 거다. 왜? 닷컴 버블 때는 여러분들 인터넷 매출을 규모를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렸고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3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그 IT 인프라가 사실상 다 깔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장을 과거의 이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 힘들다. 왜? 인프라가 이미 깔렸기 때문에 잘 서비스만 되면 거기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00년은 성장이 더뎠고 지금은 이미 성장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됐기 때문에 빨리 이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달라요. 다만 또 반박되는 내용인데 이 제임스 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강세론자예요. 특히 이제 이분도 AI랑 이 최근에 IT 버블론이랑 완전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반도체 AI 파워 분야에 대해서 실적 수정 주기는 이미 끝났어. 본명 향상으로 일으켰던 이 분야가 이제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고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병목으로 인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러면서 반도체 이 프라이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제 끝났고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 좀 전환될 것이다. 주도주가 전환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용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여전히 낮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이 존슨의 이 발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빌 에크먼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추종하는 이 빌 에크먼이 이 동의하는 글 달았는데 빌 에크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3월 30일 날 지수가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 빌 에크먼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주류 언론은 무시하고 사라. 그리고 실제로 빌 에크먼이 사라고 코멘트 달았을 때마다 S&P 500의 추이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3월 달에도 마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 빌 에크먼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전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하이퍼스케일러 관련해가지고 브리핑방에도 올려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를 인해서 마지막 최종 승자긴 해요. 우리가 중간단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가 얻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유튜브라든지 우리 넷플릭스라든지 뭐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메타가 지금 뭐 SNS 뭐 인스타, 스레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엄청나게 영업 마진이 높은 그런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월가에서도 계속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많이 좀 조정이 나왔었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추천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섹터의 레벨이 꺾이지 않았지만은 이제 천천히 주도주가 이동하는 타이밍이라는 점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좀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들도 그렇고 계속 지금 투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게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근데 가장 많이 판 게 타이거 반도체 탑 10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들도 지금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월거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시 거래대금이 증시 대기자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20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136조 원이 그냥 시장 그대로 유입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시장이 유입된 이번 주 5월 달에 48조 원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매도했죠. 네. 근데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6월 달에 죄송합니다. 6월 달에 외국인 투자들이 48조 원을 매도했는데 개인이 다 받았어요. 그 물량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시장 자체에. 그래서 개인 투자들 이런 예탁금은 저는 이제 100조 기준으로
100주가 깨지면은 뭔가 강한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저는 아마 그게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증권주를 사든지 아니면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빨리 시장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을 망하게 한 원인은 저는 1순위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다. 요거 어쩔 수가 없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이미 기초자산의 4배 이상 하락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마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또 최근에 또 조정 나왔다고 뭐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또 시끌시끌합니다. 시장 자체가. 자, 미국 개인 투자들의 일평균 주식 매수량이 2020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나쁘지 않죠. 미국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주식 투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막 금투세 이런 말 못해. 걔들은 초과이익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들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라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 차별적인 공격에 지금 쿠팡이 표적이 되고 있다. 뭐 저는 반은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쿠팡 이번에 3,30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이번에 티빙이 또 2천만 명 정도 그 개인정보를 이탁을 했다고 하죠. 1,000만 명이었나 2천만 명이었나요. 아무튼 이탁했다고 하는데 쿠팡만 잡아 돌리고 있어요. 여전히 막 청문회 막 불려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봐봐, 뭐 별말 없잖아. 그래서 뭐 할 수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발언과 움직임의 모든 것에는 다 중국의 견제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란을 쳤을까? 갑자기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갔을까? 갑자기 왜 쿠바를 칠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은 전부 다 중국이랑 엮여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그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 이런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죠. 지금 애플이 계속 중국의 뭐 창시 메모리, 양재 메모리의 반도체를 좀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언론전이긴 하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뭐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많이 죽었어요. 전체 사상자가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인데 광역시 2개가 날아간 거예요. 전쟁이 좀 빨리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이 최근에 주식시장, 개인 투자들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 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 기업들에 대한 엄청나게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105조 원이 일본 증시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랑 다르죠. 한국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본 반도체 종소형주들이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ETF 천천히 좀 순매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조정이 좀 끝나게 된다면은 준비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한국이 이제 마이크 버리가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긴 해요. 마이크 버리가 한국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순간 이제 종말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투자 규모 보세요. 삼성전자 2,600조, SK 1,100조. 니 집 개이름입니까? 이 1,000조들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두 기업에게 뭐 지원해주는 것도 솔직히 쥐뿔도 없어요. 이번에 반도체 호남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 52시간 예외로 해주겠다? 딱 그 뉴스 보는데 이거 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국적이 최대 악재입니다. 악재. 아무튼 엄청나게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발목을 잡고 있다. 어디까지 잡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OECD에서 한국 부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재정 건전해야 된다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초과세수 많이 좀 받으면은 국채 좀 갚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확대되었지만은 7월 나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올해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물가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최근에 증권가에서 뭐 IPO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모가 하에도 속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IPO는 신규 상장은 무조건 시가매도
예,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력설비, 전력설비 엄청나게 지금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막 수주를 엄청나게 따고 있는데 LCS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랑 같이 싸잡혀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다. 저는 반도체 사이클 다음에는 전력설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좋아요. 화장품도 수출액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테마주. 다만 화장품은 ETF를 사야 되는데 함정 카드가 몇 개 있어. LG 생활건강이라던가. 네, 그래서 화장품은 좀 애매하지 않나.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이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닌 게 좀 아쉽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3조 8천억을 투자해서 AI 도입 지원 법인을 또 설립하겠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AI 칩에 대한 개발 협업을 논의하겠다. 호재도 떴단 말이죠, 오늘. 예, 그리고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게 지분 5% 정도를 제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호재가 떴긴 떴어요, 오늘.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의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텔의 목표가도 상향이 되었고. 예, 다만 오늘 메타가 또 이 저커버그, 러그버그, 벌레 같은 놈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가속화되지 않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메타가 AI 모델 쓰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거 아셨나요? 아셨나요? 지금 이게 이제 똑똑한 AI 모델 순위인데, 순위인데 이거 계속 바뀌긴 해요.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뮤즈 스파크 쓰시는 분, 라마 쓰시는 분 안 써. 이미 얘들은 도태됐어, 이 시장에서. 누가 메타 껐어요? 전부 그냥 챗GPT랑 뭐 클로드 이런 것들 요새 재미나이도 회사 마탱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썼던 이 컴퓨팅을 어디로 올라간다? 클라우딩 서비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언론에서 호도해가지고 야 메타 이제 AI 투자 안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애플이 오늘 4%나 올랐죠. 이 벌레 같은 놈들. 네, 정말 욕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 욕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언론전이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내일도 미장 휴장이기도 하고, 뭐 야선 자체도 그렇게 뭐 변동성이 너무 높고 좀 쉽지가 않아요, 시장 자체 난이도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고 조금 버티면서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실적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SK하이닉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달린 메모리 장기 계약을 상한선을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이거 이 트랜스포스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이거 내용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SCA 계약을 많이 체결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 16개 기업들이랑 지금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걸 밝혔고, 그래서 이거 얘들이 이제 하단은 정해져 있다. 절대 지금 가격보다 싸게 팔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없다. 언제든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약금도 10에서 30%까지 지금 선급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뭐 큰 일정 이슈가 없다는 점들까지 보시면서, 어제 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차피 죽으나 사나 실적 발표까지 봐야 돼요. 7월 7일 삼성전자, 7월 12일 SK하이닉스 ADR, 7월 27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제가 잡아드는 레인지 구간대로 분할 매수 천천히. 여러분들 이제서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제가 맨날 1% 2% 이렇게 매매하잖아요. 맨날 욕먹었어. 시장 이렇게 좋은데 무슨 1% 매매하냐, 비중 1% 뭐 5% 매매하냐, 맨날 욕먹었어. 근데 시장 떨어지니까 또 제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1기 2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1기 2기 때는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이 30%밖에 없고 다 우리 주식을 샀어. 근데 3기 때는 코스피가 6,000으로 우리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3기 시작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근데 계속 우리가 반도체주를 모아가면서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은 낮추면서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천천히 분할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현금이 없다 그러든지 현금 비중 안 지켰다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늘 강조드리지만은 1% 2%씩 10번 매수하면은 10% 20%입니다. 기간 외인 다른 IB들도 다 프로그램, 헤지펀드들도 프로그램 매매로 한 주씩 5주씩 단주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모아요. 왜 개인 투자들이 한 번에 막 몰빵하고 레버리지 쓰고 하냐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여러분들 안전제일 에버리징 매매가 무조건 이깁니다, 시장을. 그래서 조정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에버리징 매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네, 아무튼 오늘도 좀 힘을 내시고, 네, 저도 열심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